자, 오늘 이거 한번 해봤죠? 우울증, 자살시도, 우울증, 자살시도. 이 문제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구조 하나가 뭐냐면 요런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협자론에서 설명을 한 부분인데, 이 협자라는 개념이 기존에는 없었죠. 그냥 형충파해 요것만 있었어요. 근데 협자는 뭐냐면 형충파해 합 사이에 낑긴 글자예요.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 진술충한다 이런 거는 되게 쉽게 이해하잖아요. 하도 형충파해 하니까 쉽죠. 예를 들어서 인사 형 이거 금방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협자는 뭐냐면 인사형이든 진술충이든 그 사이에 어떤 글자가 끼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망도 못 가고 충이나 형이나 파나 해나 합이나 뭐 이런 문제에 어떻게 하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시공간이 비틀려요. 왜곡되고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상하는 종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수가 상할 수도 있잖아요. 묘목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오화가 상할 수도 있고 혹은 유금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 살기 싫어, 뭐 자살시도, 정신병, 뭐 귀신 보는 거, 접신, 빙의, 뭐 이런 하여튼 뭐 묘상한 현상들, 거기에 굉장히 반드시 끼어드는 게 뭐냐면 이 자수예요. 왜냐하면 이 자수는 영혼을 상징해요. 윤회 과정이에요. 윤회론 책 윤회론에서 귀신 이야기 엄청 해놨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또 뭐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개입되냐면 요 신금이에요. 뭐 꿈에 뭐 저승사자가 나타났어요.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건 뭐 대단한 걸로 아는데 피의 흐름, 요것의 문제가 결국은 신금이라는 시종자,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여동생이 나타났어요, 뭐 이런 거 다 가만히 들어보면 육친이잖아요. 육친, 그죠? 그냥 생뚱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육친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은 신금이라는 거예요. 신금이 뭐라고 그랬죠? 시종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자수에 풀어지는 과정에 무언가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슨 흐름이죠? 피의 흐름. 이상한 감각작용, 뭐 쉽게 말하면 감각작용에 오류가, 삑사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런 걸 우리는 막 그 정신병이니 뭐 접신이 비긴지 뭐 돌았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수, 이게 협자로 끼면 좋지 않아요. 정신을 상징하는데 이 정신이 비틀리고 왜곡되면 이게 행동 방식, 사고 방식에 이상이 생겨요. 아주 황당한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해요. 이런 사례는 책에 많이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부모 형제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고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런 게 다 이런 형충파의 합
플러스 협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협자론 설명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당장은 없던 이론을 이기 때문에 잘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이것도 책 낸 지 벌써 3, 4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거를 확실하게 개념을 잡지를 못하니 또 기다려 봐야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이런 협자에 문제가 있겠구나. 요거 느껴지죠. 그리고 요렇게 신금이 자수에 풀어지는 거. 그런데 만약에 요 좀 키워봅시다. 만약에 요 남편 술토가 없었다면 어때요? 혹은 다른 글자였다면, 예를 들어서 전번에처럼 병인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과연 이 여인이 남편 외도로 별거를 시작하고 정신병에 걸리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흐름이 순차적이잖아. 그리고 인오의 흐름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필 여기에 술토를 배합함으로써 축술형이 발생하게 만들고 자연적으로 자수가 협자로 끼어서 비틀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여인의 인생 중에서 어느 글자가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이런 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남편? 그죠? 시기로는 몇 살이에요? 38, 45세 사이.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요거 참 역할이 나쁜 거구나. 그러면 이제 십신으로 살펴보면 남편을 뭐죠? 자수죠. 그죠? 이 자수가 남편이에요. 그리고 궁위로 살펴보면 이 술토가 남편이잖아요. 자, 궁위 십신의 관계가 어때요? 그닥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술토가 자수를 향해 가긴 하지만 뭐 특별하게는 문제는 없어.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간이 첫 번째 영력, 그죠? 이 술토가 바뀌면 괜찮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자수고 여기가 술토였다면, 그죠? 그런데 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술토가 옴으로써 자수가 협자로 낑기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분명히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두 가지 문제로 이 남편은 이 여인의 인생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수에서 오나는 것은 다 있어. 이 여인은 첫 번째 신금 시종자가 있어요. 두 번째 병화가 자수의 발산 작용을 촉진해요. 그쵸? 세 번째 간목이 미래에 있어요. 고로 전혀 흐름에 문제가 없는 구조였어. 그런데 이놈의 술토 남편이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됐다? 아주 흐름이 조져버렸죠. 그죠? 이런 걸 이해한다면, 이런, 태기를 이해한다면 병수리를 고르지 않죠. 죽어라 버텨가지고 적어도 병인오를 택했겠죠. 혹은 병인이 아니라면 이 축술 이런 걸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내지 않는 그런 날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를 설명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거는 바로 태기를 잘 하시라. 태기를 해줄 테니까 돈 내시오라는 개념이 아니고, 뭐 사주를 상담 안 하니까. 태기를 잘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도 안 걸리고, 남편은 외도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깝잖아. 패가 너무 아까워요. 포카패를 잘 받았어, 나름대로. 그쵸? 이렇게 잘 받았는데 망할 이 술토를 여기다가 배합함으로써 완전히 삑사리가 나버렸잖아요. 아깝잖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개묘대운이 오면 그쵸?
묘축으로 걸려, 자묘형으로 걸려, 뭔가 또 세격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 그죠? 남편. 묘술. 그죠? 그런 과정에 이 술토가 그런데 그보다 먼저 기본적으로 38에서 45세 사이에 남편이 요상한 짓을 할 것이다. 라고 사주 원국의 숙명으로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를 못 보는 이유는 뭐였다? 협자라는 이론이, 협자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협자 잘 봐보세요. 협자가 뭐다? 형충파해합이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글자. 그러면 아인슈타인 설명처럼 시공간이 비틀어진다, 왜곡된다, 휘어진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후에는 뭐, 꿈, 귀신, 뭐 이런 사례나 좀 해보죠.